향후 10년 동안 AI 가속기 시장이 15배에서 20배 성장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70% 언저리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을 거다. 롱텀으로 보시면 괜찮은데요. 단기적으로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별로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 왜냐면 네, 18년째 테크 산업 분석하고 있고요. IT의 신 이영수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책 써서 홍보 겸 여기 갖다 놨네요. 바로 써먹는 최강의 AI 혁명 투자라고 이제 책을 썼고요. 이번 이제 지금 AI 혁명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 큰 사이클에서 어떤 위기와 기회가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불을 거머쥘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담아놓은 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로 써먹는 시리즈가 이제 지난번 책이 이제 바로 써먹는 최강의 반도체 투자였고, 요게 2년 만에 나왔습니다. 이 AI 혁명에서 되게 중요한 기술이 있어요. 이거 뭐 다른 거 다 까먹으셔도 되는데, 요 기술이 되게 중요한데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AI라는 기술이 예전부터 있었지만 지금 시작되는 AI 혁명의 기술 기반이 되는 이제 그 근저에는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스케일링 로우라고 해서 컴퓨팅 파워하고 빅데이터를 계속해서 높여주면 선형적으로 AI 모델이 계속 좋아져요. 언제까지? 범용 AI 초지능이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영화 보면 아이언맨의 자비스 그 초지능을 가진 AI가 착한 친구면 자비스, 나쁜 친구면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 뭐 이런 게 이제 올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모든 빅테크들은 이제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케일링 로우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엔비디아 GPU를 최대한 자기네 서버에다가 많이 갈아 넣으면 AI 성능이 계속 좋아져요. 언제까지? 피크아웃이 올 때까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특징이 그 이머전트 어빌리티즈라는 특징인데요. 이게 뭐냐면 갑자기 아기가 어제까지는 아무 말 못 하다가 오늘부터 엄마 아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기어다니다 갑자기 서서 다니고 갑자기 못 하던 기능을 갑자기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 규모를 계속 키우면 컴퓨팅 파워와 빅데이터를 계속 밀어 넣어주면 못 하던 기능들을 갑자기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빅테크 입장에서는 얘가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보자.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엔비디아 GPU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AI 혁명의 주인공은 2022년 11월에 챗 GPT를 공개한 오픈 AI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의외로 돈은 왕서방 말고 황서방이 벌더라는 거죠. 일단 씹어 먹었습니다. 찢었다. 뭐 이런 거. 저도 이제 좀 걱정을 했어요. 이번 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당연히 뭐 실적 서프라이즈 나올 거는 다 알고 있었는데 실적 성장률이 이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난 분기 성장률이 너무 좋았어요. 매출 성장률이 265%였고 데이터 센터 AI 가속기 쪽의 성장률이 409%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매출 성장률은 262%로 뭐 조금 빠졌고요. 근데 중요한 게 데이터 센터 매출 성장률이 427%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000비디아 그리고 이제 지금 $1100 가는 거고 이게 6월 7일부터 이게 10분의 1로 액면 분할이 되죠. 그러면 이제 당분간은 주가가 엔비디아 혼자 또 끌고 갈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죠. 아무래도 이제 $1100면 한 주 사기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소액 투자자들이 이제 10분의 1이 되면 그래도 11만 원 정도면 한 100불 좀 안 되니까 이제 좀 많이 살 수 있으니까 유동성이 유입되는 효과가 있고요. 뭐 이게 액면 분할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 경험적으로 보면 굉장히 업사이클에 들어간 회사가 액면 분할을 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이제 좀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 AI 혁명이라는 게 10년 이상 되는 사이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사이클에서는 적어도 엔비디아가 TSMC 같은 위치를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가 시장 점유율 60%대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높은 마진을 이어가잖아요. 엔비디아가 지금은 거의 AI 가속기 쪽에 거의 90% 독점 업체거든요. 근데 이제 이 90%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 지금 수요가 폭발적이기 때문에 공급을 엔비디아 혼자서 다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데이터 트레이닝 쪽에 칩이 많이 쓰이다가 이제는 점점 더 추론 쪽으로 쓰이는데 추론용 AI 가속기는 가성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제 추론용 쪽은 이제 ASIC 주문용 반도체나 아니면 이제 AMD 같은 업체들 이제 칩을 쓰려는 니즈들이 생길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0% 점유율이 60% 정도는 떨어질 수 있지만 거기서 계속해서 이제 높은 마진을 엔비디아가 유지할 것 같고 젠슨 왕 CEO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70% 점유율이 깨지는 거는 자명하다. 근데 향후 10년 동안 AI 가속기 시장이 15배에서 20배 성장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70% 언저리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이제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280억 달러를 제시했어요. 그래서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음 분기 실적에서는 성장률에 대한 고민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 지금 고민할 건 아니고 적어도 이제 앞으로 한 3달 정도는 이제 충분히 편안하게 이제 랠리가 가능할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뭐 금리라든지 매크로 변수가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 작년 막대 그래프 이제 성장에 대한 그래프를 보면 작년 엔비디아가 2분기부터 실적이 확 크게 그 AI 효과가 확 튀어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분기 실적은 조금 이제 그 전년 대비해서 성장률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엔비디아가 점점 이제 그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쪽으로 다 이렇게 이제 전방위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래 엔비디아는 GPU라는 그 칩만 하다가 이제는 그레이스라는 CPU도 하고요. 그리고 GPU하고 그레이스 CPU를 같이 그레이스 호퍼, 그레이스 블랙웰, GB200, GH200 이런 것들을 이제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강점은 서버와 서버, 칩과 칩 간의 연결을 되게 잘하는 거예요. 병렬로. 그게 NVLink라는 기술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막 서버를 엄청나게 연결해서 쓸 수 있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36개의 CPU, 그레이스 CPU하고 72개의 블랙웰 GPU를 가지고 자이언트 GPU라는 걸 구현해줘요. 그러니까 한 개의 GPU처럼 쓸 수 있게. 그래서 사실 그게 하나의 서버 렉이거든요. 이제 그 서버 렉 자이언트 GPU를 많이 배치해서 건물을 올리면 그게 데이터 센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블랙웰 아키텍처부터는 이제 액체 냉각을 기본적으로 지원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워낙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칩 하다가 서버 하다가 렉 하다가 데이터 센터까지 가는 거고,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기존에 이제 쿠다라는 그 엔지니어 생태계를 딱 쥐고 있다가 이번에는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옴니버스 디지털 트윈입니다. 실제 현실하고 물리 조건이 똑같아요. 영화 매트릭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물리 조건에서 여기서 이제 뭐 그 건물도 세워보고 자동차 박치기도 해보고 뭐 로봇도 운영해보고 이런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모을 수 있게 하는 옴니버스를 이제 엔비디아 칩 사면 쓸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칩이 너무 비싸다. 그러면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 해줄게. GPU 한 개당 뭐 1년에 뭐 $1,500 뭐 이렇게 받고 뭐 이렇게 해주는 NIM이라는 이제 그런 그 서비스도 해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요. 지금 수요는 너무 넘치는데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기존에 이제 공급의 병목이 어디였냐면 TSMC의 코어스라고 하는 이제 2.5D 패키징, 그게 이제 병목이었는데 그게 이제 좀 풀리려고 하니까 이제 HBM이 병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래 HBM3까지는 SK 하이닉스가 독점으로 납품을 했었고 HBM3E부터 이제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가 들어오는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담당하는 물량이 미미할 것 같아요. 지금 삼성은 계속해서 뭐 퀄에 대한 노이즈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HBM3E 8단까지는 좀 독점적인 위치를 가져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SK 하이닉스 실적을 보면 계약 부채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 계약 부채가 늘었어요. 기존에 1조 5천억 수준에서 이번에 2조 7천억 수준 늘었는데 1조 2천억이 늘었죠. 이게 이제 선수금을 꽂아줬을 겁니다. 아마 엔비디아에서. 네. 그러니까 지금 삼성하고 마이크론에서 납품할 수 있는 이 물량이 미미하니까 하이닉스가 더 빨리 투자해라 이런 식으로 돈을 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사실 지난 밤에 그 미국 나스닥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에 비해서 엔비디아 혼자 하드캐리하는 굉장히 측면이 강하고요.
국내에서도 보면 한미 반도체만 계속 짱짱하게 가지 다른 반도체 주들은 이제 별로 못 가거든요. 이제 이런 흐름들이 정말 이제 AI 쪽에 확실한 수요 쪽에 좀 더 이제 프리미엄을 주는 이런 시장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이게 얼마나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M7 매그니피션트 7 중에서 이제 그래도 지금 제일 어떻게 보면 밸류가 낮아져 있는 회사가 애플하고 테슬라인데요. 두 회사 모두 이제 AI 시대에서 저는 충분히 어떻게 보면 존재감 있는 조연까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플은 온 디바이스 AI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모빌리티 AI 쪽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AI 모델에서 봤을 때는 제일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기술 완성도가 높은 거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제 오픈 AI 연합이 제일 완성도가 높은데 아무래도 구글이 그런 AI에 대한 어떤 요소 기술들을 워낙 많이 가지고 있고 생태계도 좋기 때문에 이제 구글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AI 업체 중에서 제일 저평가받고 있는 회사는 아마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존 웹 서비스도 뭔가 참고로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금 엔스로픽이라는 회사에다가 거의 역대급으로 투자를 했거든요. 외부 투자 규모로는 최고 많은 40억 달러를 투자했어요. 그래서 클로드 3라는 그 모델이 꽤 괜찮기 때문에 아마존도 한번 주목해 볼 만하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제 뭐 엔비디아의 대체제가 되고 싶어 하겠죠. AMD가 MI300X, MI350X라는 것들을 가지고 엔비디아 칩을 대체하고 싶을 것 같은데 당분간 저는 이게 대체제라기보다는 보완제 성격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칩을 사고 싶은데 못 사니까 요걸 이제 보완해서 엔비디아 칩과 같이 이렇게 섞어서 믹스해서 쓰려는 니즈들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거는 이제 엔비디아 또 공급이 풀리면 또 어떻게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당분간은 풀릴 것 같지 않으니 AMD도 같이 이제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엔비디아가 어떻게 보면 누리는 그 폭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미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올해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매출이 추정치가 지금 870억 달러에서 많게 보는 데는 1000억 달러까지 보거든요. 근데 그게 비하면 AMD의 올해 AI 가속기 매출은 굉장히 미미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우리가 AI 그 컴퓨팅 파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크게 용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데이터 트레이닝이라는 용도가 있고요. 그러니까 AI가 학습하는 구간. 그리고 이제 그 학습한 걸 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하는 구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추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도조 시스템이라는 자체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거기에 아무래도 엔비디아 칩을 많이 쓰겠죠. 엔비디아 칩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엔비디아 칩은 이제 데이터 트레이닝용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고 그게 이제 원활하지 않고 자금도 많이 필요하니까 자체 설계칩 D1이라는 칩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일부 학습에도 쓰고 이제 추론에도 쓰고 이렇게 이제 활용하고 있습니다. 롱텀으로 보시면 괜찮은데요. 단기적으로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별로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 왜냐면 이게 대세 상승에 그러니까 진짜 100배 나는 종목도요. 중간에 조정이 30% 40% 조정 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방에 뭐 주식 많이 사고 이렇게 하시면 좀 크게 다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자기 본인의 수입에서 뭐 매달 꾸준하게 모아 가시는 그런 분들은 엔비디아 지금 접근해도 충분히 괜찮습니다.